이더리움 ETF 승인 후 이더리움은 폭락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사무라입니다. 드디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됐다는 소식입니다. 말만 무성했던 이더리움 ETF가 비트코인 ETF에 이어서 실제로 승인된 겁니다. 블록미디어 기사에 따르면 이르면 오늘 화요일부터 주요 증권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가능해질 거라고 합니다. 분석가들이 이더리움 6,500달러까지의 상승을 예측했다고 하는데요. 과거 비트코인 ETF도 승인 이후 2배가 넘는 상승이 나왔었죠. 비트코인처럼 ETF 순유입이 이루어진다면 비트코인 대비 시가총액이 3분의 1 정도인 이더리움은 더 큰 상승세를 보여줄지 모릅니다. 또 다른 기사 내용으로는 이더리움 ETF 거래를 앞두고 옵션 변동성이 매우 커졌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옵션 변동성이 커진다면 이는 큰 가격 변동으로 이루어질 텐데요. 초기에는 ETF 승인 기대감으로 들어온 매수 물량의 차익 실현 등이 이루어지고 수수료 차이로 인한 이더리움 유출로 인한 매도세가 예상된다는 거겠죠. 비트코인 현물 ETF 때도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당장은 10%에서 15% 정도의 하방 압력이 예상되지만 바닥을 다지고 더 크게 반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알트코인 대세 상승을 주도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 매수는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요? 이더리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6월 초부터 시작된 하락분에 618 지점까지 반등했고 일부 하락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유효한 지지 라인은 피보나치상 382와 236 라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봉상으로 볼 때 매매의 기준은 5월 중순 나왔던 이 장대 양봉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규모 있는 장대 양봉의 저가 라인 근처인 피보나치 236 구간까지는 충분히 하락할 수 있음을 저희가 열어둬야 하고 낙폭이 확대될 경우 7월 초 나왔었던 저가, 이 저가를 위협하는 무빙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인적 견해로 이 236 라인 위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 실제 매수를 받을 생각입니다. 만약 일봉상 이 저가 7월달 나왔던 2,800달러의 저가를 이탈해서 일봉이 마감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전량 손절로 대응할 걸 권해드립니다. 피보나치를 좀 더 확장시켜서 보겠습니다. 24년 초 이더리움 2,100달러 때부터 3월달 나온 4,100달러 고점까지 피보나치를 연결하면 최근 지지가 모두 이 618 라인에서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목할 건 이 0.5와 618 구간입니다. 이더리움의 3,100달러 부근은 0.5 구간으로 저희가 매수를 가져갈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이고 낙폭이 확대되더라도 2,800에서 2,900달러대 618 지지는 유의미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엔 확장 추세의 관점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봉상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이더리움의 이 2배 넘는 상승을 노란색 추세선으로 분석하면 확장되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작년 말부터 이번 연도 초까지의 추세는 유의미한 지지 그리고 이 저항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6월 고점과 최근 7월 저점 모두 이 확장 추세의 저항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만약 이번에 이더리움이 하락한다면 저는 이 확장 추세의 지지를 받기보다는 이 추세 위에서 반등이 나오거나 이 추세를 뚫는 트랩이 나온 뒤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3,100달러대 반등하면서 추세 위에서 반등하거나 2,800달러를 터치하고 올라오면서 트랩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생각 중입니다. 저는 전자 이 3,100달러에서 반등하는 시나리오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 2,800달러까지 하락을 염두해서 최후의 시드는 남겨놓을 생각입니다. 특히나 저희는 이 거래량도 봐야 합니다. 3월달부터 거래량이 점점 낮아지다가 결국 큰 장대 양봉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더리움이 상승했었고 지금도 역시 큰 추세에서는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거래량이 낮아지다가 거래량을 터트리기 시작하면서 다시 추세가 반전될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고 이 추세 근처에서 거래량이 동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향후 대상승하는 데는 역시나 비트코인이 안정적 상승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코인 텔레그래프 기사에선 경제학자 린 알든의 의견이 실렸는데요. 린 알든은 매크로 경제 관점으로 여러 자산군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정말 많은 자료들을 만들어서 자신의 포스팅에서 제시하는데요. 린 알든은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시 기존 법인세 인하가 연장되어 코인 시장에 순풍을 불러올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위험자산군인 이 비트코인의 글로벌 유동성
이 유동성의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소한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는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비트코인 나아가 이더리움의 강세를 의미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된 이 시점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업비트코인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리플입니다. 왜 하필 많고 많은 코인 중 리플이냐 하고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리플은 지금 오랜 겨울을 끝내고 다시 위대한 도전 중에 있습니다. 최근 리플과 관련하여 티빙 공식 유튜브 채널이 계정이 해킹당하여 채널 이미지가 리플의 이미지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좀 황당한 이슈인데요. 중요한 건 이런 이슈에서 지금 사람들이 이목을 끌고 있다는 겁니다. 리플은 예전부터 한국인들이 참 사랑하는 코인이었습니다. 단일 거래성으로 한국 거래소가 이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건데요. 하루 6억 달러, 원화로 8,300억 원은 거래량이 발생한 겁니다. 글로벌 1위 거래소의 리플 거래량을 한국이 넘겼다는 건데 이 정도면 진짜 광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랫동안 리플과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소송 공방전이 이어졌고 이 소송의 향후 행방이 리플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최근 리플은 SEC와의 법적 공방이 끝났다는 기대감에 40% 급등한 바 있습니다. 리플의 규모를 생각해봤을 때 이 같은 상승세는 절대 무시할 수치가 아닐 겁니다. 어쩌면 이 지금의 하락을 끝내는 추세 전환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최근 코인 시장 반등세를 생각해봤을 때 저희가 이 40% 상승세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쉽게 리플과 SEC의 비공개 회의가 취소되자 소송 합의가 이루어질 거란 기대감이 꺾이며 15%의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강한 매수세로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향후 법적 해결은 결국 해결될 것이란 예상 때문일까요? 급락 이후에도 리플의 거래량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업비트에서는 거래 비중 40%가 리플이었다고 하며 이는 비트코인 거래량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리플에 대한 한국인의 엄청난 믿음이 보입니다. 홀더가 많다고 해서 코인의 가격이 꼭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코인에 대한 믿음이 많으면 보유 기간이 길어지고 이는 하방 압력을 감소시켜 향후 리플의 이 상승세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겁니다. 리플은 매우 오랜 시간 이 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해가며 입지를 다져온 코인이고 이 점이 한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7월 초부터 7월 17일까지 약 60%의 상승을 보여준 리플의 최근 반등세는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업비트의 다른 코인들은 20에서 30% 정도 반등분을 보여줬는데 리플의 시가총액을 고려하면 이는 엄청난 매수세입니다. 리플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 걸까요? 차트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리플은 21년도 고점을 기준으로 3년 6개월간 이 지긋지긋한 바닥을 기어가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보면 이는 엄청난 에너지를 모으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진짜 리플은 대상승을 시작하는 걸까? 아쉽게도 당장 엄청난 상승을 기대하기엔 리플이 넘어야 할 몇 개의 산이 있습니다. 리플의 장기 추세를 보며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대추세는 21년도 고점을 기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보이는 21년도 초 고점과 23년도 고점을 연결한 이 대추세의 저항을 벗어나서 지금은 리테스트 이후 다시 큰 반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23년도부터 지지받아온 큰 추세 지지 라인이 깨지고 지금은 다시 이 큰 추세 저항에 도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자면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리플은 현재 도전하고 있는 이 추세 저항을 넘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로 작년 7월부터 만들어져 온 이 박스권의 이 상단을 돌파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것은 최소한 올해 3월 10일을 나와주었던 이 고점 1033원 이상에서 주봉이 마감하는 것이고 이렇게만 돼준다면 23년 7월 10일에 만들어진 고점 1125원을 넘겨주는 흐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리플이 21년도 고점 라인인 1,500원대까지 독주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리플이 워낙 바닥 다지기를 많이 해서 제가 장기 투자를 함부로 말씀드리긴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믿어도 또 속고 믿어도 또 속는 이 리플이 적어도 지금은 다시 이 거대한 추세에 도전하고 있으니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물량 모아가셨던 리플 홀더분들,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 모두에게 리플 신의 가호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